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답변 예,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김용현 석자를 머릿속에 떠올지 않다면 전 바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네, 왜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깜도 안 되는 그게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 차지철 좋아해요? 저는 존경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영웅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사실상의 원인 제공자였고 장관님 기준으로 하면 종전 직함인 경호처장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을 잘 못 모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저를 자꾸 차지철에 비교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지철에 저를 자꾸 비교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그런다고 그래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교를 하지 마세요, 아예. 왜 차지철한테 저한테 비교합니까? 지금 내 잘못이에요?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자꾸 발가락도 하시니까 못 따라간다는 발언은 적합한 적절한 발언입니까? 비교를 하지 마시라고. 적절한 그랬잖아요. 발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했다고 그래서 그래 존경하지도 않고 영웅도 아닌데 이 사람을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주제밖에 안 돼요 그래. 박선원 의원님께서 네? 차지철 경호실장을 굉장히 존경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솔직히 제가 알겠습니다고 했지만 저도 몰라요. 제가 대통령 소속인지 직속이었는지 인수위 소속인지 우리 부성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했는데 공에다가 즉강 끝. 공 뒤통수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전에 존경한 한기호 의원 말씀대로 중간 간부 60%도 못 채우고 대한민국의 완편부대 어디 있어요? 다 간편부대. 그래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도 8월 24일 태능, 8월 31일 태능, 8월 24일 성남, 8월 31일 태능, 9월 7일 남수원, 여기에 9월 14일 동료집까지 대통령이 휴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허세, 만용, 그리고 내실 없는 국방 구호,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다 이겁니다. 네?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전문가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세요. 지금 헤즈볼라하고 레바논, 그에 상대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하고 다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도 군사적 충돌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장관,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변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 주시죠. 최근 정세를 반영해서 주한미군 28,500명의 변경 가능성 신호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없습니다. 중동에서 정세가 복잡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미군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력 재배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직강 끝으로 유지하겠습니까? 실력으로 지키셔야죠. 그렇죠? 네. 장관, 용감하고 기세등등하고 호기 있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제대로 안보 좀 하세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미군도 전 세계적 규모에서의 전쟁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 속에서 지금 북한의 모 군사 일개 부대가 투입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적들은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획득하고 새로운 전술을 배우고 새로운 전술 교리를 익히기 위해서 전쟁에 있으면 투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중동에서의 정세가 불안할수록 주한미군의 소위 스윙 전략, 동북아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재배치, 재편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과 한반도의 안보, 안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중동 전쟁에 대해서 NSC를 통해서 미 백악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 연락 온 겁니까? 미 합참이나 미 국방부에서 혹은 미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쪽으로 1,600명의 해병대를 비롯해서 인원 증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통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중부사령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태사령부 전체 조정이 큰 전쟁이 있기 6, 7개월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북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즉강끝 외치고 골프공이나 찍어내고 야전에서는 교정규칙 바뀌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임 장관 와가지고 신원식 전 장관과 똑같이 즉강끝 외치고 가요. 중간 간부 60%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장관이 정세를 보다 책임있게 신중하게 전문성이 있게 합창과 협력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군령 측면에서 그렇다면 저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신경 써라 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정 제대로 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방의 내실을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직강 끝 우리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계신데 군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지요. 예.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특히 적강 끝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답변 예.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억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인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적강 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만큼 졸속으로 이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장관은 지금까지 이면이고 아니면인지 동의하지 않는다. 같은 입장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증인이에요 지금 장관님?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뭘 동의하네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180일 썼잖아요. 622일 중에. 그것을 돌려줘 놓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622일 중에 180일 써놓고 대통령 경영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았군요.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경영안전대책위원회는 14명이에요. 그 인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2조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첩사 소속 장교, 장성급 장교, 수방사 참모장 1명, 그리고 합참작전본부 소속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인현 사령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중단해 주세요. 이 김영현 장관과 신원식 전 장관은 경호 목적 등으로 인해서 세 분 사령관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1년에 2번 이상 모여왔다. 그러니까 지금 3년 가까이 되니까 한 5번 모였다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 경호실장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정부 수방사령관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왜 모이셨습니까, 사령관님? 일단 격려, 그다음에 경호 경비 작전에 대한 논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 그 중에 경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비는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경호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경비죠. 경비 업무까지 이야기하신 거죠. 네, 경호. 근데 왜 특전사령관이 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특전사령관은 이 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여기까지 6시에 만찬 시간에 맞추려면 최소한 4시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특전사령관이 그 왜 참석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전사가 그 참여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역대 경호처장들이 다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그 외부 행사를 할 때 항상 가장 외곽에서 경호 안전을 지켜주는 게 특전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특전사가 빠지질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않습니다. 규정에 없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규정에 왜 없습니까? 경호가 아니고 경비까지 토론하신 거죠? 아니죠. 아니 토론하셨다지 않습니까? 그게 왜 빠졌는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합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합참 작전본부에 들어 있죠. 합참 작전본부에서 특전사를 통제하기 때문에 특전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합참을 넣을까 특전사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합참에서 작전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특전사는 빼도 되겠다. 그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다 했다고 하니까 몇 번 하셨단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했고요.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는 최소 4번 내지 5번, 최저 1번 내지 2번씩은 다 했더라고요. 장관님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2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장관은 3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했다. 또 충안파라고 이야기되는 김용현 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새 사령관을 불러서 비밀 모임을 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의 모임이 목적이나 대상이나 성격에 있어서 적법 타당하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적절하게 군 기에 따라 보고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라고 보고, 방첩사령관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지금 연루되어 있는데 이 두 케이스 다 서면 보고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서면 보고는 안 했습니다. 구두 보고는 하신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신원식 장관은 구속 기록에 의하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고, 김용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 방첩사령관의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하니까 친절하게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장관이 지시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방첩사령관이 장관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지에 있을 때
군기 위반에 위법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기록에 나와 있는 속기록이 있어도 부인하면 되고 증거를 요구하면은 장관이 거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첩사는 일반적으로 예하 우리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내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가 구두 보고가 일반입니까? 아니면 서면 보고도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만 하세요. 네. 구두 보고와 일반 서면 보고 둘 다 있겠죠?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있겠죠. 제가 이전에 신원식 장관 그리고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세 분으로부터 공교롭게도 첫 질의를 할 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부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공통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서 사실은 여인영 사령관이 답을 안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눈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건 뭔데요?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그 성의 없는 답변으로 들려서 아닙니다. 내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기회를 주시면 이상민 장관 됐어요. 네. 됐고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에 대해서는 첫째 서면 보고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속기록에 전 신원식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고 굳이 방첩사령관이 최대의 기대려고 하고 있는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는 워딩 하나인데 그것은 보고했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방첩사령관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방첩사령관이 신뢰하는 기억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신원식 장관의 기억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요구했던 은행 일지를 김영현 장관이 이것은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내가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여인영 사령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닌 그 누구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답을 정도 드려야 될지 질문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단답형으로 할 됐어요. 수가 없는 문제이기 모르겠으니까 때문에 됐고. 그렇습니다. 그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 이 또한 서면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게 노출될지 몰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출될지 알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비공개를 했어요? 노출될지 알았어요. 이거 천하에 다 알리고 했나요?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지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왜 갈아탔죠? 뭘 갈아탑니까? 아 갈아탄 학교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어디서 학교 갈아탄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그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뭘 갈아타다는 말씀이시죠? 자, 시간이 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이후에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문의나 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뭐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셔도 좋은데 정확히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번 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흔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유와 배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전임 신원식 장관이 아닌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귀 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고했냐 안 했냐? 친하니까 그렇게 묻거나 또는 구두 서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구두질의 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의나 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워요, 방첩사령관? 의원님, 단답해 보세요. 단답이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문의를 받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다시 제가 3라운드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이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예 아니요라고만 잠깐. 답하면 아닙니다. 저 내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국민들이 보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잠깐만,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민석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위원장님께서 의원만 판단해 물었기 주십시오. 네, 그러면 세 번째 김민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네. 만약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를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그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시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다, 차량 기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차량 운행 일지를 지금이라도 제시하라고. 그건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게 왜 제가 지시해서 할 일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예, 근거를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예,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가냐 합니까? 그건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 장관님, 자 김민석 의원님, 그게 근거입니까? 김민석 의원님, 겨우 예. 말씀하신 근거가 그겁니까? 장관님 지시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용현 의원님. 내고 사과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화낸 적 없습니다. 아, 화를 안 내셨어요? 그 속기록에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그 이해를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제가 블랙 요원 리스트 누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호처장 당시의 비밀 모임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아까 의원님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거 다시 시작할까요? 그 블랙 요원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 모임 문제를 제기하고 여인영 우리 사령관이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했던 동선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야당 의원들 일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나 제가 질문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그 아까 운행일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하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굉장히 책임 방해적인 발언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예하 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근거 기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본다면 장관의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기록과 관련한 것을 제게 입수하는 과정에 계셨던 군 간부가 알아서 한 게 되게 되겠죠. 일단 참고로 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안 할 수 있지만 증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5일이 지나서도 소명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조를 보면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 갖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주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그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그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제가 조항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1, 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1분 그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 이탈,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내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자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충암 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암 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 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근거를 위원장, 양당 간사, 장관 저 다섯이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장관의 위증 고발.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계엄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말씀하세요. 그 장관, 제가 이제 마무리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장관, 제가 흐리멍텅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암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면 상설 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주의 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였던 여러 가지 발언, 차지철, 또 비하 발언 등등 여러 가지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대변하고